동기상태 이론은 스트레스와 동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스트레스와 동기의 정의를 동기의 상태로 내립니다. 스트레스, 웰빙, 즉 고와 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 즉 욕구의 상태다. 욕구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란 뭐냐? 동기의 좌절. 웰빙은 동기 충족. 단순하지요. 더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동기 좌절뿐만 아니라 좌절의 예상도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웰빙도 동기 충족만이 아니라 동기 충족의 예상도 웰빙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걱정하는 거,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런 건 아직 동기 좌절이 된 건 아니죠. 학생들이 시험 때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동기 좌절 예상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디 구라파 여행 간다고 할 때 그 가서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도 우리의 동기 충족이겠지만 가기 전에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행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지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동기 충족 예상에서 오는 웰빙,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이 동기, 욕구가 중요하구나. 나는 어떤 욕구가 주로 나에게 작용하는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뒤집어 보고 이러이러한 욕구구나. 웰빙을 경험할 때 뒤집어 보고 그걸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욕구가 중요한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락강이 그런 말을 했지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욕구인 줄 알았는데 엄마의 욕구야.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의 욕구야. 내 욕구인 줄 알았더니 사회가 나에게 심어놓은 욕구야. 그렇다면은 그것이 나의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욕구, 동기를 추구해가는 과정인데 그 욕구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을 텐데 그 욕구가 여러분의 욕구인가요?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특히 마음 챙김의 공부를 통해서 과연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욕구에서 오는지 그 욕구가 나의 욕구인지 잘 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 사람 참 이기적이야.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기적이란 말이 잘 돌아보면 말이죠. 그 이기적인 것을 잘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불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 한자로 이로울 이자, 그 다음에 자기 기자죠. 무엇이 이롭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마음사회 이론을 얘기했었죠. 앞에서 마음속에 여러 나들이 사는데 과연 내가 누군지 잘 아나요?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이기적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아는가요? 무엇이 나에게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잘 알았다면 왜 감옥에 가는 사람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못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잘 배운 사람, 권력도 높은 사람들이 왜 교도소에 갈까요? 아마 충분히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특히 마음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나들로 되어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지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것이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120세가 된다 할지언정 우린 누구나 지구를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공부해야겠습니다. 구성주의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의 경험,
대표적으로 바로 스트레스와 웰빙이죠. 고와 락, 이 경험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박조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안조건과 박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안조건으로는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욕구라고도 불리는 동기가 있어. 또 여러 가지 생각이라고 불리는 인지가 있어. 이 인지에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이런 과정이 모두 인지작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우리 마음을 잘 보면, 우리 마음에 보면 정서가 있습니다. 일상용어로는 감정이라고 하죠.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그런 감정도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또 감각이라고 할 때는 이 외부 세계에 이런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감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 신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들, 그게 바로 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감각 또한 내 마음의 안조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들, 이거 역시 안조건입니다. 이것들이 박조건, 환경과, 이 환경이라고 할 때는 사람도 포함되죠. 내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경험이란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은 씁니다. 저도 그렇게 쓰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해가 진짜 동쪽에서 뜨나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린 여전히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은 다 압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지요. 해는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그것이 낮과 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쓸지언정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만든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그거를 마음챙김, 알아차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줄 알고 그 원인되는 내 욕구를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욕구가 관여해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구성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이 구성주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기술을 배워야겠다.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를 배워야겠다. 내 욕구 생각을 잘 알아야겠고 욕구 생각을 쓰는 기술, 먼저는 멈추는 기술, 명상에 멈추는 기술, 또 긍정심리에 쓰는 기술을 배우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잘 볼 줄 알아야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가 세워집니다. 아, 그래. 이런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장 동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고통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성장 동기가 있다면, 동기상태 이론에서 봤죠? 그 동기가 웰빙을 가져옵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내 동기가 충족되는 것이죠. 한 동기는 좌절되고 있는 상태지만 다른 동기, 뭡니까? 성장의 동기, 자기 성장의 동기,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동기, 마음 공부를 하려는 동기, 마음 지식을 깊게 하고
마음 기술을 닦아 나가면서 익히려고 하는 그 동기가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편으로는 웰빙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의 동기, 성장의 욕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 지식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바른 욕구, 바른 동기를 확립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삶을 행복의 길로, 성장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